달성군 IM 청춘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2회 달서구청장배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이 지난 16일 월배 국민체육센터 체육관과 월배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아시안 스마일 페스티벌이 지난 17일 성서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두류은빛복지관은 22일 2024 두류은빛 선배시민 봉사학교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부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제8회 사랑의 김장김치 행사와 바자회가 지난 16일 부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상록수재단이 지난 19일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5회 김장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영빈 의원과 달성군 의회 양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원예천 작가의 개인전 유쾌한 골짜기를 개최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점프업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국악 예술가들의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 IM 청춘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달성군 남부노인 복지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남부노인 복지관 IM 청춘 페스티벌 행사는 어르신들이 주도하여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달성군 의원과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지 어린이집 아동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참석 내빈들의 격려사,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사는 반별 발표회, 작품 전시회, 체험 부스 등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복지관의 우리가락 민요, 한국무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래와 춤을 배운 11개 팀의 공연으로 발표회가 채워졌으며 전시 공간 또한 어르신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준비한 서예, 사진 및 수채화 등의 작품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였던 반별 발표회와 작품 전시회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먹거리 바자회와 네일아트, 스포츠 테이핑 등의 체험 부스가 운영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먹거리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 기쁨과 활력을 한가득 얻으시길 바란다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월배 국민체육센터 체육관과 월배 축구장에서 제2회 달서구청 장배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풋살과 3대3 농구 두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하고 달서구와 달서구 의회가 후원했습니다. 대회에는 풋살 280명, 3대3 농구 144명 등 총 424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열정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는 참가자들의 학년별로 구분하여 진행됐으며 각 팀은 뜨거운 응원 속에 우승을 향한 기량을 겨뤘습니다. 농구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경기 중 끊임없이 소통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풋살 경기에서는 각 팀의 힘찬 기합 소리와 단결된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인내심과 협동심을 배우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회 결과 풋살 1, 2학년부 단체 우승은 상원중 A팀,
준우승은 성서중 성서 예체능 C팀이 수상했으며 풋살 3학년부 단체 우승은 영남중학교 A팀, 준우승은 상원중 상원 3팀이 수상했습니다. 3대3 농구 1, 2학년 단체 우승은 중리중 엔드원 A팀이, 준우승은 세분리중 드림 A팀이 수상했으며 3대3 농구 3학년 단체 우승은 월서중 A팀이, 준우승은 대곡중 대곡 바스켓볼팀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나누고 협동심을 강화하며 한층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아시안 스마일 페스티벌이 지난 17일 성서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 경영자 총연합회와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에서 주최하고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즐기는 국제적 화합의장을 마련하고 상호문화 교류 및 국가별 유대 강화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네팔, 캄보디아 등 총 16개국 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참가해 체육대회와 K-팝 대회, 한국말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며 부스 체험으로는 찾아가는 VR 교육, 고용어가제 상담, 손 마사지, 네일 체험, 한 해 무료 진료 및 응급처치 등이 함께 제공됐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된 각 나라별 전통 의상 경연 대회와 K-팝 커버댄스 팀 모벤트의 공연,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모두가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펼쳐진 한국말 말하기 대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아리프시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K-팝 대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위도도시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김덕한 센터장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땀 흘려온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류은비 복지관은 20일 2024 두류은비 선배시민봉사학교 종강식을 성황리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진홍 두류은비 복지관장, 그리고 한손모아봉사단을 포함한 4개 봉사단의 단원 81명이 참석해 봉사의 열정을 나눴습니다. 두류은빛 선배시민봉사단은 마을 청소로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조성하는 한손모아봉사단, 어린이 환경교육을 통해 건강한 지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밤모아봉사단, 꽃밭과 텃밭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한산모아봉사단, 뜨개질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가는 한땀모아봉사단으로 구성되어 8개월간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달 동안 우리 두리동 지역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 따뜻한 동네, 나눔이 있는 동네, 그런 동네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봉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강식에서는 봉사단원들이 정성스럽게 손뜨개 한 목도리를 이태훈 구청장에게 걸어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어 봉사단 이름으로 이행시를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봉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손모아봉사단은 우리 동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키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만봉사단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동 환경 교육을 하는 봉사단입니다. 처음에 너무 걱정도 되고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만나니 오히려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류은빛 선배시민봉사단은 내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제8회 사랑의 김장김치 행사와 바자회가 지난 16일 구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구지초등학교 통합 42회 동기의 주관하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동창회 회원을 비롯해 구지면 번영회, 체육회, 이장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달성군 화원구지분원, 구지중 총동창회, 사단법인 비슬장학회 등 100여 명의 구지면 각급 기관 사회단체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42의 동기가 약 한 10년 전부터 처음에는 미약하게 구지 면사무소에서 구지 일원에 있는 그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불우시설 또 불우 가정에 김치 나눔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확대되어서 올해는 그 8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8회에 처음해서 마침 우리 그 바자회 기념사업 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 겸해서 약 한 4천만 원 상당의 그 금액을 가지고 달성군 지역 약 3천 세대를 위한 김치 나눔 행사를 합니다. 김치 나눔 행사의 그 주 후원자는 저희 동기 회장인 허금수 그 회장께서 매년 이 많은 그 물품을 김치를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증된 물품을 가지고 여기 있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약 60, 70명이 모여서 물론 저희 동기가 주축이 되고 주위에 선후배들이 모여서 나눔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그 해당되는 약 55개의 기관 단체랍니다. 이분들인데 나눔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를 동시에 동장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회원들의 정성으로 4천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3천 포기가 완성됐으며 갓 담은 김치는 구지면뿐만 아니라 달성군 전역의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백상천 달성문화원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총동창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록수 재단이 지난 19일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5회 김장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상록수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개나리 봉사단 등 18개 봉사단체에서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김장김치를 만들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달서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록수 재단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여 분의 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날씨가 어제 오늘 갑자기 추워진 관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 김장은 담궈서 성서 지역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 1000가구에 나눠줄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록수 재단이 달서구 관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kg 분량의 김장김치 800상자가 만들어졌으며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한밤으로 정성껏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만든 김장김치 중 200상자는 12월 중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으로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장기동 용산 1, 2동 이영빈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고 사고에 대해서 유독 주목하여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가 하면 급기야 서울, 인천에서는 전기차를 규제하는 정책까지 도입하면서 이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서울, 인천의 정책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친환경 정책의 일관성은 지키고 전기차 산업의 위축은 막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발언을 이어갑니다. 우선 9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과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또 화재 대응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과충전이라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대책은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 억제와 화재 진압 장비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 국회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쳤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한 덕분에 비현실적이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배제하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사고 발생 일주일여 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충전율 90% 이하인 차량만 진입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인천시도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방정부가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위의 정책을 비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충전이 곧 화재로 이어지는 개연성은 매우 적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이마저도 배터리 셀의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가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충전이 화재 원인일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공포감 조성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139건 중 최초 발화점이 고전압 배터리인 경우는 75건이며 이 중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는 7건에 불과하며 7건의 원인마저도 과충전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도 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와 완성차 업계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는 배터리 100%는 안전까지 고려한 수명이며 배터리를 100% 충전한다 하면 위험하다는 것은 주로 일반인들이 하는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국산 전기차 판매율 1위인 현대자동차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는 0건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차량 화재가 전기차만 발생하고 유독 위험하다는 사실도 왜곡된 사실입니다. 다음 편은 소방청에서 발표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 현황입니다. 차량 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이 높게 나타나며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의 지하주차장 화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9월 전남 광양의 지하 2층에서 내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차된 차량 20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진 까닭은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불이 난 직후 화재 신호가 관리사무소에 전달되었지만 당시 근무자가 스프링클러와 연동된 밸브의 정지 버튼을 눌렀고 다시금 가동시키려 할 때는 이미 전선과 배관이 연소된 뒤라 소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이 천장의 가연성 물질을 타고 크게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차종을 가리지 않고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여 화재의 전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기 진화가 실패한다면 지하 공간의 특성상 화재 연기로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기차 화재도 진화 방법에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차 화재 대응에 물을 주수해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클러만으로 충분히 화재 전이 차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초진이나 확산 차단에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특별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보면 차량 화재는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방관청의 신속한 출동만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지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친환경 정책의 진보를 저해하고 기술 발전을 가로막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디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 소재의 공동주택과 빌딩에서 관리자가 임의로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않도록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는 하부 주수 진화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방안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원숙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여야 하며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 기준에 기반한 문화 조성 속도보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어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하여 제작한 사기 범죄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짜뉴스나 이미지 생산 및 재생산으로 인한 혐오, 확증 편향 등으로 인해 윤리적 갈등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최근 연일 사회면에서 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등장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가해자와 동급생, 교사, 지인 등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작한 성적 허위 합성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나아가 협박, 착취로 이어지는 성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는 온라인에 친숙하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주로 이루며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는 의식 없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인식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컴퓨터나 인터넷 위주에 그친 전통적 교육과 다르게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활용 등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이버 범죄 등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령을 불문하고 달성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 기술과 공존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되는 인성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성교육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기준을 이해시키고 인공지능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인격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저작물을 수용할 때 수용할 매체가 미디어인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진위를 정확하게 수용하고 활용할 때 올바르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과학관 내 디지털 윤리체험관, 대구경찰청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들에게는 부모 교육 중 하나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달성 국민 디지털 배움 확대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가해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폐해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윤리의식 없이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피해 그 자체와 지속적인 유포에 대한 불안감, 절망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원예찬 작가의 개인전 유쾌한 골짜기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원예찬 작가가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사유한 결과물로 로봇공학 이론인 불쾌한 골짜기를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작가는 인공지능이 주체가 되어 창작한 작품 대육회 마운틴 시리즈를 3D 프린팅 기술로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달천 예술창작공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달성군의 풍경과 소리를 기록한 페트롤 프로젝트도 공개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가 스튜디오에서 바라본 도회적 풍경과 목가적 풍경의 경계선에서 느낀 감상을 사진과 소리로 아카이빙하여 전시합니다. 전시는 달천 예술창작공간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점프업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국악 예술가들의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악의 현대적 재해석과 청년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무대 경험과 창작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공연은 26일 우리음악 집단 소호기, 수심전을 선보이며 판소리, 민요, 붓음악 등 다양한 소리의 조각들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적 위로를 전합니다. 27일에는 팀 트리거가 창작곡 미메시스를 연주하며 국악의 미학적 특성을 탐구하는 공연을 펼칩니다. 28일에는 퓨전 국악그룹 이어랑이 여기가 대구를 선보이며 대구의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음악으로 담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29일 마지막 무대는 조선 버전이 빛나는 밤 횃불을 공연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들이 밝혔던 횃불을 추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콘텐츠 5종을 VR 체험존에 상영 중인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달서아트센터 3층에 위치한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에서 11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인기 디지털 콘텐츠 5종을 VR 체험존에서 상영 중입니다. 강산무 진도, 금강산에 오르다, 왕의 행차, 신선들의 잔치, 돌벽 위에서 만난 고구려 등 수도권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들을 서울에 가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12월 20일부터는 달서구민의 날을 기념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달서의 추억 갤러리 등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체험관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도시 리빙랩과 협력해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달서구민들이 더욱 풍성한 디지털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지방 경제와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습교통 혼잡 구간 달서대로 일부 구간을 확장 공사해 교통 혼잡을 개선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성서공단 주변 주요 간선도로인 달서대로 일부 구간을 5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11월 14일 완료했습니다. 달서대로는 성서산업단지와 월배, 상인, 대곡지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최근 4차 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과 주변 개발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하며 극심한 출퇴근 정체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유천교 방면 구간은 직진차로 용량 부족과 짧은 교차로 간격으로 차량 대기 행렬이 약 900m에 달하며 통과에 7분가량 소요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 직진 차로를 4개로 확장하며 간선도로의 이동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공사로 차량 대기 행렬이 약 44% 감소하고 통행 시간이 7분에서 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간선도로의 기능 및 주변 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보육휴가 최대 30일을 부여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하며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달성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에는 각각 부여합니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와 더불어 이번 자녀 보육휴가 도입을 통해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군은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1분기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과 28일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적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캠페인은 21일 화은역과 28일 대시력에서 진행되며 달성경찰서, 대구 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달성군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213건, 2023년 217건, 2024년 185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군은 캠페인을 통해 신고 절차 등을 알리는 리플릿을 배부하고 아동학대 예방 퀴즈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긍정적 양육 문화가 자리 잡아 아동이 존중받는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관내 3곳의 학대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신고, 병원 이송, 치료, 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학대 우려 가정을 민관 경이 함께 방문해 살피는 달성 아이지킴이 사업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감섬초등학교가 소리와 색을 입히다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감섬초등학교는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6학년 학생들이 소리에 색을 입히다란 주제로 실시한 학교 공간 개선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 공간 개선 프로젝트는 교내의 개선이 필요한 공간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해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미술 및 음악 작품들을 발표 및 전시,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활동입니다. 전시회는 샘솟는 소리부의 오카리나 합주를 시작으로 전시 기간 내내 창의아트부의 개인작품 및 전교생이 참여한 협동작품들이 전시됐으며 이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가꾸는 학교, 선후배가 소통하는 학교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한 한 학생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단순히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긴 학교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창초등학교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골든벨 대회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가창초등학교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 독도사랑 주간을 갖고 지난 7일 독도 골든벨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고종 황제가 독도 영유권 칙령을 반포한 것을 기념해
온 국민 하나되기 운동을 펼치는 날로 가창초는 이에 동참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 그리고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전교생이 학년별 다른 색의 모자를 쓰고 독도 관련 문제를 풀어보며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종 모인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독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재균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인근 주민까지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독도 사랑 주간을 맞아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4일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결혼장려 공감 토크 행사를 열어 결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달서구 결혼장려 추진협의회 위원인 이현숙 박사와 함께 결혼의 가치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달서구는 결혼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을 응원하는 사회운동인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결혼특구를 선포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174커플의 성혼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달서구는 11월에 재활용품 수집인 223명에게 안전용품과 방한용품을 지원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은 고령자로 교통사고와 한랭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달서구는 2022년부터 형광조끼, 핫팩 등 안전용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기모 양말, 방한 마스크, 반사 스티커를 추가로 제공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21일과 28일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확산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화원역과 대실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됩니다. 달성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조하며 리플릿 배부와 퀴즈를 통해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와 달성 아이지킴이 사업을 통해 재학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지방행정동호회는 15일 오포읍 용연사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포읍 용연사 입구 등산로에서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산불 조심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취사와 흡연 금지를 홍보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임춘규 회장은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과 등산객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다사읍 새마을협의회 분여회는 11월 19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50인분의 소머리곰탕을 준비해 배달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곰탕 한 그릇을 통해 이웃사랑을 전했습니다. 홍종대 협의회장과 조영숙 분여회장은 새마을 정신을 되새기며 이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인식 다사읍장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불어 사는 다사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부지면 새마을 분여회는 19일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추어탕 나눔 행사를 개최해 300인분의 추어탕을 준비하고 관내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부녀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준비에 나섰으며 이순분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희범 부지면장은 따뜻한 추어탕이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